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안녕하세요. 생명 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for you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생명 배우미 생활성가 가수 서미주 세실리아입니다. 네, 세실리아 자매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네. 얘기한다고 들었어요. 네, 뭐 무겁지만 또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될 이야기이고 네. 또 영화랑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네. 조금 또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에 대한 그 영화 이야기인데요. Unplanned입니다. 혹시 미주 씨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진짜로 딱 그 첫 장면을 보자마자 너무 보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더 힘줘야 하는 얘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할게요.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윤중 니콜라우드 신부님,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이제 토마스 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두 분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조용준 니콜라우 신부님,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이라고 이렇게 직함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영화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셔서 이런 직함을 갖게 되신 건지요? 네, 저는 사제서품 이후에 미국에 가서 가톨릭의 미국의 뉴욕 필름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네. 왔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가톨릭 영화인협회라는 단체를 7년 전에 만들고 네. 또 그 단체와 함께 이제 가톨릭 영화제를 이제 올해 7번째 행사를 또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차이재 회장님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시고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님이신데요. 프로라이프 의사회라는 게 무엇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말 그대로 프로라이프라는 얘기가 생명을 위한다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0년대 초반부터 혼자서 이제 낙태반대 운동을 하다가 2009년도에 그 소장파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근절 운동을 같이 하면서 저랑 합류가 돼가지고 네. 그런 이제 저희 선후배 산부인과 의사들이 주축이 되고 네. 또 종교 단체들 네. 가톨릭, 개신교, 불교의 그 단체들과 함께 또 생명운동 단체들과 함께 해가지고 2010년도 초에 생명대 프로라이프 의사회를 창립했습니다. 네. 거기서 바로 이제 낙태를 하고 있는 세 군데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 고발해서 네. 그때 조금 이제 센세이션이 됐었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한 10년 전인데. 예, 맞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또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할 건데요. Unplanned.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또 어떤 영화인지 우리 영화를 전공해 주신 조영주 신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는 미국에서 작년 3월 29일 날 미국에서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감독과 출연진은 사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척 콘젤만, 캐리 솔로몬 감독님, 또 출연자로서는 애슐리 브래처, 브룩스 라이언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또 사실 아직 정식 개봉은 못했습니다만 한국에 작년 5월에 이제 했었던 그 네. 제16회 서울 국제 사랑영화제에서 한국 최초로 상영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가서 봤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2번 상영을 했었는데 당시 미국 제작사의 홍보 담당자와 또 이 배급 담당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또 그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에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던 기억이 나고요. 당시에 이제 우리 구요비 주교님뿐만 네네. 아니라 또 가톨릭 그 관계자들이 많이 자리를 같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줄거리를 약간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애비 존슨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그 가족계획 연맹이라는 클리닉의 그 전 원장님입니다. 최연소 원장이 됐던 분인데 8년 동안 약 2만 2천여 건의 네. 여성 상담을 했던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수술실에서 실제 낙태 현장을 목격하면서 네. 그때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생명운동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봤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책이 한국어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지난 7월 중순쯤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경에 이제 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책을 바탕으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주인공 애비 존슨이 그 본인은 이제 2번의 낙태 경험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가족계획 연맹이라고 하는 곳이 여성들을 도와주는 곳이다. 어떤 피임이라든지 어떤 여성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 사람 자체는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낙태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본인도 뭐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낙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또 뭐 대부분의 그 낙태 찬성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신념과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8년 동안 그 클리닉에서 일하면서 자부심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물론 이제 주변의 가족들은 또 이제 개신교 다 신자들이고 좀 애비 존슨을 반대하는 그 낙태 클리닉에서 일하는 걸 반대하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본인은 신념을 갖고 여성을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8년 만에 처음으로 계속 상담만 해주다가 낙태를 하는 장면을 초음파로 이제 보게 된 것이고 그 장면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때 처음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미주 씨도 영화를 봤을 텐데 네. 미주 씨는 어땠어요, 영화 보고? 저는 일단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세한 장면들을 볼 기회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 물론 재현된 장면이겠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좀 많이 울었던 지금도 살짝 조금 울컥하는데 네네.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정말 그 작은 생명도 이렇게 그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네. 네. 조 신부님도 뭐 영화 당연히 보셨고 그 에비 존슨도 이제 실제 인물이고요. 네, 그렇죠. 신부님은 어떤 게 그 영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영화에 등장하는 상황이 네네.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낙태 자체가 이제 금지됐던 이제 상황이었었고 네. 미국은 이제 낙태가 자유롭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개인적인 선택이 되게 중요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시는 그 생명수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클리닉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네. 그들을 또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 네. 특히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언플랜드에 나오는 그 에비 존슨처럼 처음에 이제 낙태를 하다가 낙태 실상을 알고 이제 반대하는 생명운동으로 이제 변모가 됐는데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옆에 계신 차혜재 회장님이야말로 한국판 에비 존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 본인이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본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처음에는 낙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네. 그렇다고 낙태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보통 이런 일반 낙태 수술은 대학병원까지 오질 않습니다. 동네 산부인과에서 다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상 유산된 아기들, 유산 수술하는 걸 많이 해봤고, 실제로 살아있는 아기를 없애는 낙태 수술은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레지던트 봉급이 얼마 안 돼가지고 밤에 큰 병원 야간 당직을 나가야지 생활이 됐었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서에 있는 모 큰 산부인과에 야간 당직을 나갔는데 네. 그날따라 밤에 낙태 산모가 온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때 같으면 난 낙태를 별로 이제 피곤하니까 가라고 그럴 텐데 그 산모를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대학병원에서 외과에서 근무하는 RN이에요. 간호사예요. 네.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선생님 여기 와 계시냐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데로 가시오 그랬더니 그냥 선생님이 해주십시오. 딴 데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밤에까지 피곤하게 그 수술 하기 싫고 그냥 어떤 죄책감은 네,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냥 귀찮아서 한 건데 네. 해달라고 자꾸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얼핏 생각했던 게 나는 한 번도 살아있는 아기를 낙태를 안 해봤지.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까? 좋은 경험도 되겠네. 네. 또 아는 친구가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럼 초음파실로 가자고 해서 봤더니 그때 이제 9주 정도 네. 크기였어요. 크지도 않고.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10주, 12주짜리 네, 죽은 아기도 많이 해봤으니까 네. 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유산수술이건 낙태수술이건.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 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크게 이제 당황을 하죠. 유산수술하고 낙태수술이 전혀 다른 수술이더라고요. 유산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아기가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몸 자체가 그걸 인지합니다. 그래서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하는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네. 문도 잘 열리고 이렇게 잡아내고 그 석션 가지고 빨아내도 애가 한 번에 그냥 쭉 네. 빨려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걱 같은 거 큐렛이라는 걸로 긁어내도 별로 긁을 것도 없이 그냥 깨끗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피도 별로 안 나오고 그다음에 수축됐어도 탁 수축도 잘 되고 네.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것만 생각했죠. 근데 낙태는 전혀 반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산모는 그 아기를 끝까지 안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지요. 몸 자체가 그런 본능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네. 본능적으로 돌아갑니다. 네. 문도 안 열려요. 애기도 이게 끄지만 해도 안 나와요. 긁어내도 미끈미끈하고 태반 조직도 안 나옵니다. 저는 거기서 얼마나 곤욕을 치는지 말도 못해요. 9주짜리였거든요. 9주? 그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5분, 10분이면 끝날 걸 저는 30분 가까이 긁어냈어요. 그런데도 미끄덩미끄덩. 긁어내고 벅벅 소리가 날 때까지 긁어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피도 많이 나오고 수축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식은땀을 한번 흘렸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깨끗이 끝났다고 해서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죠. 이게 죽어있는 애기 수술하는 거랑 살아있는 애기 수술하는 거는 전혀 다른 수술입니다. 누가 이 수술을 12주까지가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산부인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수술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낙태 수술은 결코 단순하거나 안전한 수술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낙태 수술이 문제가 있구나. 단순히 어떤 그 의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당시도 신자이셨나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교회에서 반대하는 건 알고 계셨지만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그 정도로 생각하신 건가요? 예, 그랬죠.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산부인과를 택할 때부터 양가 제 결혼했으니까 저희 본가나 처가 쪽이 다 카톨릭 집안이니까 저희 제 아내뿐만 아니라 특히 양가 어머님들은 무진장 반대했어요. 네. 근데 저는 낙태 그거 안 해도 나는 충분히 산부인과 의사로 살 수 있다. 그냥 아기를 돌보는 일이 좋은 애기 일이다. 분만하고 또 뭐 혹수술이나 이런 거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혼자 산부인과를 낙태 안 하는 산부인과를 분당에 개업하면서 막상 당해 보니까 낙태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인 홀로 산부인과의 수익의 거의 40%, 많은 데는 60%까지 차지하는 걸 알고 제가 깜짝 놀랐었죠. 네. 낙태를 안 하면은 개인 병원은 운영이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낙태를 안 하신다고 선언을 하시고 그러니까 병원 운영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분당에서 혼자 할 때는 결국 병원 운영이 안 돼서 4년 만에 문을 닫긴 닫았는데 근데 참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분당에서 오픈을 했을 적에 첫날부터 낙태 산모가 2명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낙태 안 하니까 가십시오. 근데 초음파를 봐서 제가 초음파비를 욕을 했더니 낙태도 안 하면서 안 해주면서 무슨 초음파비를 받아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나가고 그 다음 날에도 1명, 그 다다음 날에도 또 2명 이렇게 올 정도로 낙태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 당시 몇 년도였죠? 1999년도입니다.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많이 세월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낙태를 안 하고 하니까 이제 점점 환자가 없어서 적자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는데 한 6개월, 7개월 넘어가서부터 산모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엄마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낙태를 안 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낙태를 안 하는 선생님이라면 우리 아기를 맡겨도 내가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소위 말해서 낙태 산모는 안 오고 분만 산모들만 많이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소문이 이렇게 났군요. 그래서 분만 환자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왕절개, 뭐 혹수술 이런 게 많아지면서 이제 7개월 만에 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네. 그래서 이거 봐라. 이게 낙태 안 하니까 망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구나. 네. 주님이 이렇게 다 커버를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생명운동으로서 낙태가 여성들한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걸 신념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낙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를 저는 사실 제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한 환자들을 통해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주위에서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는 선배 병원에 가더라도 아기가 뭐 임신 중기 27주, 28주 된 아기를 요즘은 다 아기를 돌려놓지 않습니까? 네. 문을 열고 뭐 수술대 써가지고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소위 말해서 조기 분만식으로 돌려서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부분 뭐 낙태술 이게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네. 아기를 네. 토막토막 내서 잘라내는 수술들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이 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큰 아기를 돌려놨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아기가 옆으로 횡이가 걸렸는데 이거는 제왕절개 됐는데 이 여자는 20대 초반에 처녀입니다. 처녀를 제왕절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아있는 아기죠.
옆으로 양수가 터져도 옆으로만 내려 있고 다 움직입니다. 그걸 보더니 선배가 차 선생 이리 와서 이거 좀 봐봐. 너도 앞으로 해야 될 거니까 봐봐. 그래서 저는 가서 봤죠. 그럼 뭐 말도 못하죠. 말 그대로 그냥 구멍을 내고 장기 뜯어내고 뭐 팔 따로 잔인하게 아이를 조각조각 내는 건데 제가 산부인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도 막 욕지기가 나오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옆에서 보는 그 주위에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오죽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낙태가 어차피 지금 이제 낙태법이 헌법 불입치가 났으니까 어차피 낙태가 어느 선에서는 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를 원치 않는 의사나 또 거기에 관여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들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법과 관련돼서는 또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고요. 다시 이제 영화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미주 씨는 아직 뭐 이제 20대의 청년으로서 사실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젊은이들의 의식이 뭐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뭐 낙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영화 보기 전에는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본인이 원치 않아서 뭐 성폭행이라던가 이런 일로 임신을 한 경우에 낙태를 하는 거는 그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그 정말 그 작은 뭔가 사람처럼 안 보이는 그 조그만한 점 같은 것도 정말 생명으로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 낙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또 그 영화를 보면 낙태 시술하는 장면도 있지만 낙태약을 복용을 해서 그냥 여성이 스스로 집에서 그 알약을 먹고 그 이제 나름대로 혼자서 하는 낙태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도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낙태약을 요즘 굉장히 많이들 복용을 한다. 사후 피임약이라고도 하는데 그 낙태약에 대해서는 어떤지 좀 의사로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낙태약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RU486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승인이 안 돼 있는데 그 약이 두 알이 들어 있어요. 기능이 다르죠. 하나는 밀페프리스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RU486이 이 약을 말하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딱 차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이 갑자기 차단이 되니까 아기가 자궁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고사시켜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은 미소프로스트라는 약인데 이거는 강력한 자궁 수축제입니다. 그래서 수축을 해가지고 죽어 있는 아기를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아무 사전 어떤 조치가 없이 그냥 무작정으로 이게 짜내니까 거기서 막 그냥 통증이 극심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출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 통계가 그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나 그런 수혈이나 이런 걸 응급실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보고된 거가 있고 수혈의 빈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할 케이스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수익을 높인다는 그런 목적으로 중간에 의사가 보는 단계를 자꾸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바로 원하는 산모한테 택배로 그냥 붙이는 거. 이거가 미국의 FDA에서 이거를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거를 승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그 몫이 사라지니까 그만큼 제조업자는 훨씬 수익이 많이 남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걸 들여온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사람들이 이 약은 뭐 외국에서도 다 이미 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써야 돼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를 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의사들이. 지금 의사 산부인과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한 내용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의사들만이 처방해야 된다. 그거는 미국에서 처음에는 의사들만 처방했어요. 조금 지나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항상 모든 걸 미국으로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돼서 이게 좋은 것 같죠? 몇 년 지나보세요. 다시 미국대로
택배로 배달이 되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약을 산모가 집에서 두 알을 하나를 먹고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하나를 먹고 이러고서 그 고통을 혼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렇죠. 견뎌내야 된다? 이런 위험천만하고 이런 네. 몰상식한 짓이 어딨냐고요. 네. 이거 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애시당초 이건 낙태약은 무조건 미프진이고 뭐고 간에 다 막아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승인이 안 됐다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떤 약이에요? 음성적으로 다 하고 음성적으로 있죠. 다 불법으로.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사후피임약이라는 거는 네. 응급피임약은 그건 이제 그 초창기 때 이제 거기 착상되는 거나 이런 걸 네. 못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도 논란이 많지만은 네. 그거는 분명히 사후피임약조차도 착상을 회방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착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수정이 된 상태에서 네. 아기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엄연한 이것도 네. 이거 낙태약이거든요. 네.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낙태라면은 영화에 소위 나오는 네. 미프진 같은 이런 RU486이나 이런 종류의 약들은 적극적으로 이건 완전히 화학적 낙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수술적 낙태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크고 작은 합병증을 따져보니까 4배나 더 많은 거로 보고가 되고 있죠. 네.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왜 승인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면 이제 그 낙태 위험성, 그다음에 이 낙태약 RU486 같은 그런 알약의 위험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많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수입이 안 된 상황인데 이 영화가 어떤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개봉했을 때 어땠는지 신민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당시 그 기사 제목이 보면은 이제 언플랜드가 블록버스터 캡틴 마블을 이겼다 뭐 이런 식의 그 기사가. 정도로. 네. 네. 왜냐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그 극단적인 이제 논쟁거리가 돼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사실은 끌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영화를 반대하는 분들이 또 사실은 조직적으로 또 뭔가 그 회방을 많이 놨어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R등급,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아서 미국에서는 R등급을 받으면 케이블 TV에서 이제 광고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네. 광고 같은 것이 차단이 되고 실제로 또 일부 극장 채널에서 이제 영화를 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봉을 또 방해하는 것도 있었고 네. 또 영화를 또 많이 폄하해서 개봉을 해도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첫 주에 이제 박스오피스 5위에 올라와서 네. 또 흥행에도 사실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제작비가 한 72억 정도 돈으로 들었는데 이거 실제로 이제 영화 미국 내 수입이 한 220억이 넘었게 돼서 사실은 크게 성공한 이제 영화가 됐고요. 또 이 영화가 이전에 나온데 다른 영화와 좀 결이 다른 게 어떻게 보면 그 낙태 수술의 어떤 장면을 직접 보여주잖아요. 네네.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는 네.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 낙태에 대한 어떤 그런 산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도 사실 굉장히 커졌고 네. 또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반대하는 정말 생명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좋은 이미지도 사실 많이 부각이 돼서 이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초기 임신에서 낙태를 좀 하려면은 그런 임신 갈등 산모들한테 초음파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가 굉장히 중요한 네. 그 관건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IPPF 아까 말한 대로 국제 그 가족계 협회 연맹이 뭐 이런 단체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초음파를 못 보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태를 하려고 갔다가도 자기 아기가 이 가운데 심장이 뛰거나 네네. 혹시 팔다리가 막 움직이는 걸 네. 보게 되면 거기서 그렇죠. 산모가 느끼면서 그럼요 모성애가 생기죠. 느끼면서 거기서 나 안 할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요번에 그 이 언플랜드 영화에서도 보면은 초음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우리가 네네. 느끼지 않습니까? 아기가 한순간에 잘 밑에부터 다리부터 나가다가 그 엄청나게 강한 흡입기거든요. 석션기가. 보통 우리가 하는 이 진공청소기보다 15배에서 네. 30배가 센 건데 그냥 살집을 그냥 쭉쭉 빨아내는 건데 그 큰 애기가 그냥 쭉쭉쭉 하다가 어느 순간 촥 빠져나가잖아요. 네네. 그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도 누가 낙태를 하겠다고 그러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엄청나죠. 에비 존슨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처음에는 절대로 이 초음파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안 얘기도 보여주죠. 그걸 이제 일종의 상업적인 그런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낙태 수술의 장면, 이 초음파 장면은 실제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촬영해서 이용했을까 봐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일종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그 이미지인데 실제 이제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의견들 들어서 만들어진 것이라 혹시나 영화를 보시게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오해는 없으셨으면 근데 대단히 잘 만들었어요. 네네. 보면은 아주 거의 그랑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도 이제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자궁에서 정말 아기가 이렇게 평화롭게 있다가 기구가 들어와서 움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이제 아기가 빨려 나가면서 한 몇 초 정도 그 빈 자궁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한 존재, 인간 존재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적인 그런 효과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그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영어로 이제 스트리밍을 하거나 영어로 이제 된 DVD를 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책이 나와 있으니까 아쉬운 분들은 이런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 뒤에 QR 코드로 예고편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좀 많이 책을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 여성의 경험을 모티브로 한 영화 언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낙태가 얼마나 그 비인간적인 것인가, 여성이 어떤 그런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없다고 느끼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 많은 이들이 낙태 뭐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낙태가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선택도 분명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보다 깊은 이야기, 이 생명 경시 풍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토크 콘서트 포 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가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용준 신부님,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이재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생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토크 콘서트 포 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